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북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입니다. 물론 북한은 폐쇄적이고 정보 통제가 심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알려진 정보는 대부분 관찰이나 외부 전문가의 분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등장한 이상 징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눈앞에서요. 첫 번째 이상 징후. 숨을 헐떡인다.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건 2018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이후입니다. 전 북한 외교관이었던 리일규 씨는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나까지 숨이 찬다. 색색하는 소리가 들린다. 확실히 건강한 사람은 아니구나. 그 느낌이 들었다. 이 발언은 2025년 2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직접 언급된 내용입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현장에 있던 사람의 실감나는 묘사죠. 게다가 그 후 공개된 여러 영상에서도 김정은은 공식 석상에서 말을 마친 후 3초 간격으로 숨을 내쉰다거나 어깨가 들썩이며 숨을 몰아쉰다는 분석 영상도 다수 존재합니다. 두 번째 징후. 몇 걸음 걷고도 헐떡이는 호흡. 2024년 6월 김정은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장면은 전 세계 뉴스가 생중계했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리무진에서 내려 불과 30야드, 약 27m를 걷고 난 뒤 헉헉대며 숨을 헐떡이는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이 상황을 미국 폭스뉴스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불과 30야드를 걸은 후 숨이 가빠 보였으며 앉아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호흡이 거칠었다. 이건 단순한 뇌피셜이 아닙니다. 공개된 영상을 기반으로 전문가들이 평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단서, 급격한 체중 변화. 2021년에는 미국 AP통신에서 김정은의 건강 변화를 다음과 같이 보도합니다. 김정은이 이전보다 얼굴이 갸름해지고 시계줄이 조여질 만큼 손목이 가늘어졌다. 체중이 확연히 줄어든 것이 방송 화면을 통해 드러난다. 체중 감량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통통한 얼굴에서 갑자기 살이 빠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언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졌다는 겁니다. 전문가 분석, 유전병 플러스 비만 플러스 흡연, 미국 보건 전문가들과 군사 분석가들은 오래전부터 김정은의 건강 문제를 체계적으로 추정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비만, 과도한 흡연, 가족력상 심장질환, 그의 아버지 김정일도 심장병으로 사망했죠. 조부 김일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김정은은 30대에 이미 체중이 130kg를 넘었다는 정보도 있으며 과거 절뚝거리는 모습도 수차례 포착된 바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 내 군사 의료기관들에서 심혈관 이상 가능성, 비만, 과호흡, 증후군 등을 공식적으로 거론하게 만든 이유입니다. 내부자 증언들, 탈북자와 외교관의 말, 김정은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분석은 오히려 북한 내부를 알았던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아까 말한 리일규 씨 외에도 2019년 탈북 고위 간부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은은 조금만 움직여도 얼굴이 빨개지고 숨이 찬다. 그래서 일부러 활동을 짧게 하고 대역을 쓰는 경우도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단서죠. 건강 문제 때문에 외교 일정이나 공개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는 말이니까요. 영상 포착 사례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의장대 사열 중 얼굴이 빨개지고 어깨가 들썩임. 2019년 신년사 발표 장면. 연설 도중 숨이 찬 듯 짧게 끊어 읽는 모습. 2020년 미사일 참관 영상. 옆 참모가 말을 걸어도 말없이 손짓만 함.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김정은이 한동안 사라졌다가 갑자기 등장하는 경우가 반복됐습니다. 2020년 4월 20일간 잠적 후 심장 시술설 보도, 2021년 6월 3주간 실종 후 체중 감소 이후 재등장.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북한 내부의 건강 문제 조율일까요? 결론입니다. 김정은, 지금 건강한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언론의 보도와 공개된 영상, 그리고 전문가들의 판단을 종합해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건강이 완벽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갑작스런 체중 변화, 거친 호흡, 절뚝거림, 거기에 가족력까지 감안하면
북한 정권의 안정성과도 맞물린 단순한 루머를 넘는 이슈일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김정은 건강 문제,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한 사람의 건강이 곧 체제의 존속 여부와 직결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체제는 사실상 1인 독재, 그것도 종교 수준의 우상화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너지면 북한 권력의 중심축이 순식간에 흔들립니다. 1. 후계자가 불분명하다. 지금 북한에 뚜렷한 후계자가 없습니다. 2023년부터 몇 차례 딸 김주애를 데리고 군사 행사에 등장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상징적인 존재일 뿐 실질적인 권력 승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다고 고모부나 이복형 숙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장성택은 이미 처형됐고 이복형 김정남은 2017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독살당했습니다. 결국 지금 북한 권력의 바로 아래에 있는 사람은 공식적으로는 없다는 겁니다. 이건 북한 정권의 최대 리스크입니다. 2. 김여정은 과연 대안이 될 수 있는가?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많은 외신이 그녀를 2인자, 사실상 부통령처럼 묘사합니다. 그러나 내부 사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가부장 중심 체제입니다. 여성 리더를 인정하지 않는 구조죠. 게다가 김여정이 실제로 군 통제권, 당의 핵심 권한, 경제 전반을 장악하고 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정치적 메시지를 대신 읽고 대외 메시지를 내는 건 상징적인 역할일 뿐입니다. 북한 내부 엘리트층에서 김여정을 진짜 리더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선이 많습니다. 3. 김정은의 건강 이상이 실제 붕괴로 이어진다면 가장 걱정되는 시나리오는 급작스러운 권력 공백입니다. 김정은이 급사하거나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을 경우 북한은 즉시 비상체제로 돌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군부, 당, 보위부 간의 권력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김정은은 집권 이후 수많은 군부 간부들을 숙청해왔습니다. 심지어 최고위급 인사들조차 갑자기 사라졌다가 처형설이 돌기도 하죠. 그만큼 내부 신뢰가 없고 충성 경쟁만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에선 김정은이 사라졌을 때 누구 하나 확실하게 통제할 사람이 없습니다. 즉, 북한은 겉으론 철옹성 같지만 속은 불안정한 모래성과 같습니다. 4. 군부 쿠데타 가능성? 일각에서는 북한 군부가 주도하는 쿠데타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됩니다. 특히 김정은 사후, 후계 권력 공백 상황이 길어질 경우 일부 강경파 군인들이 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무력 장악에 나설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군부 쿠데타가 반드시 친남한, 친서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더 강경하고 더 폐쇄적인 정권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5. 주변국의 긴장감. 특히 중국과 미국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 터질 때마다 가장 바짝 긴장하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북한 정권이 갑자기 무너지는 걸 절대 원하지 않죠. 왜냐하면 북한이 무너지면 난민 수십만 명이 국경을 넘어오고 유사시 미군이 압록강까지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순망치안이라고 북한을 방패막이 삼아 자유민주주의를 멀리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국경을 맞대고 다른 체제가 공존할 수 없는 것은 국제정치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 내부 정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중국 정보당국은 김정은의 모든 동선을 감시하고 있으며 평양에 있는 중국 대사관은 외교 공간이 아니라 사실상 정보사령부입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CIA와 국방부는 김정은의 건강 상태를 가장 중요한 군사 정보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고 일각에선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한 군사 시뮬레이션 훈련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6. 한국의 대응은 어떤가?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여전히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한 대비가 미흡합니다.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도 한계가 있고 정치권은 보수 진보로 나뉘어 북한 붕괴라는 주제 자체를 터부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건강 이상은 단순히 북한 내부 문제가 아닙니다. 한반도 전체의 안보 문제이자 수백만 명의 민간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 요인입니다. 7. 마지막으로 이 모든 시나리오의 핵심은 시간입니다.
김정은이 당장 쓰러질 수도 있고 앞으로 10년 이상 더 집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미 많은 정황과 단서가 그가 결코 건강한 리더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건강은 곧 북한의 운명이고 북한의 운명은 곧 한반도의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결론적으로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은 단순한 가십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이 차고 몸이 비대하며 걷는 것조차 버겁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북한이라는 체제를 흔들고 있고 우리는 그 충격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마주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관심 갖지 않으면 알아서 사라질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한반도에 사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주시하고 대비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다양한 기사와 사실에 기반해 분석해봤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